네. 오늘은 그 스pen딧을 활용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 비용 관리에 대해서 스pen딧을 어떻게 좀 트래킹을 하고, 그걸 이제 ERP에 어떻게 연동하는지, 뭐 그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스pen딧은 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그 내용을 좀 오늘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요. 이제 뭐 그 지금 프로젝트 비용 관리의 그 어려움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저희가 좀 그 왜 지금 프로젝트 비용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스pen딧을 활용해서 이제 프로젝트 비용 관리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간단하게는 뭐 프로젝트를 스pen딧에 등록을 하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비용을 입력을 하고 그 승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비용 같은 것들이 어떻게 좀 모니터링이 되고 그 전표 입력까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데모를 통해서 저희가 뭐 그 실제적으로 앞에 보여드린 그 프로젝트를 이제 그 스펜스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이용자 측면에서 이제 지출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승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담당자분은 어떻게 또 프로젝트 비용에 승인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이제 그 프로젝트별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프로젝트 비용 관리가 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좀 다 같이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 사실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투입 인력이 되게 다르고 지출 방법 그리고 용도 등이 되게 다양하게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왼쪽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비용 항목 중에서 이제 뭐 고정비로 쓰이는 항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변동비로 쓰이는 항목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출장 비용이나 식대 비용, 뭐 사무용품 구입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뭐 개인카드나 법인카드 같은 이제 지출로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무실 임대료, 그리고 물품 구매 비용이나 뭐 기타 원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그냥 법인카드나 아니면 뭐 세금 계산서 처리를 통해서 이제 네,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시고, 그리고 또 별도로 또 이제 해외 소프트 사용료나 그리고 뭐 광고 비용, 외주 인력 비용 같은 것들도 이제 프로젝트에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비단 사실 프로젝트에 쓰이게 될 그 프로젝트 비용이 그 정산이 되거나 그 비용이 쓰일 때 되게 여러 가지의 그 항목으로 그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솔루션이나 뭐 그룹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그 엑셀 문서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되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 여러 가지의 비용들을 이제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차량 유지 비용이나 그리고 차량 운행 비용, 그리고 차량에 대한 뭐 수선 유지비나 뭐 기타 비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인보이스나 뭐 기타 지출건으로 네, 등록돼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출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사실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짧게는 뭐 진짜 며칠짜리 프로젝트도 있고, 그리고 뭐 길게는 뭐 몇 개월, 뭐 그리고 뭐 1년, 그리고 이렇게 단연회가 걸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트래킹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리고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력도 되게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 프로젝트 A에는 뭐 ABC가 투입이 되지만 뭐 프로젝트 B에는 가나다가 투입될 수도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C에는 프로젝트 A에 투입되시거나 B에 투입되신 뭐 B분들, 그리고 뭐 다른 조직에 있는 뭐 D분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되게 되게 그 프로젝트마다 되게 다양한 지출건들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제 투입 인력도 제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승인만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승인을 올리셔야 되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올바르게 뭐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프로젝트 수행 비용은 사실 그 진짜 에스티메이션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이런 큰 비용들, 뭐 이렇게 사무실 임대료 비용들이나 뭐 물품 구매 비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에서 발생을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얼로케이션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 사용료나 뭐 광고 비용, 그리고 뭐 출장 비용이나 뭐 식대비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저기 사용자들이 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출 결의를 통해서 알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는 그냥 추측되는 선에서 이 정도 비용이 쓰였으니까 뭐 이렇게 비용을 얼로케이션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그 입력을 하셔가지고 관리되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 좀 현실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프로젝트 비용 관리가 잘 되지 않을 때, 뭐 좀 그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젝트별 비용 관리가 이제 원활하지 않게 발생이 되면은 이제 그 첫 번째로는 그 현재 예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금 프로젝트에 예산 부여된 거에 대해서 예산 초과가 되는지, 아니면 이 프로젝트가 지금 재무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프로젝트인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려우십니다. 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향후 프로젝트, 뭐 다른 비슷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예전에 이제 기존 정보들을 참조하셔서 해야 될 텐데, 사실 이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피드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추가 정보를 획득하시기가 어려운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프로젝트 비용 관리가 잘 되지 않을 때 이제 예산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대부분 진행하시게 되면은 이제 뭐 사전에 기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뭐 어느 용도로 어느 정도의 비용 항목들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런 것들 이제 플래닝을 하시고 이제 그 프로젝트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고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저기 매출이 창출될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성공적인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실패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좀 가늠하시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이런 그 프로젝트 비용에 대해서 정확한 추적이 어렵다면은 지금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예산 대비 적정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되게 어렵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재정적인 성공 여부에 따라 대해서 좀 이렇게 추가 비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요즘 리소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두 번째 그 어려운 항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리소스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지금 이제 재정적인 리소스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지금 현재 비용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다면은 지금 이게 그 재정 리소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지금 이 재정 항목들이 뭐 부서별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지금 뭐 광고비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광고비를 줄여야 되는 시점인지 이런 현실적으로 경영적인 판단이 되게 좀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별로 뭐 예비비나 아니면 뭐 기타 예산 같은 것들, 이제 추가 예산 같은 걸 잡으실 때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재분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좀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은 이렇게 뭐 추경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지금 맞는 리소스를 투입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비용이 지금까지 잘 쓰인 게 맞는 건지 되게 트래킹 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결국에 그 결과치로 그 수익 판단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제 프로젝트 최종 단계까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프로젝트의 손익 여부에 대해서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프로젝트 상에서는 되게 다양한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뭐 외주 인력비나 아니면은 뭐 내부에서 쓰이는 그런 경비 내역들에 대해서 정확히 프로젝트별로 얼로케이션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게 지금 성공한 프로젝트인지, 그 재정적으로 성공한 프로젝트인지 향후에도 알기가 되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뭐 고객사 중에 좀 성공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곳들에서는 이제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 사용료나 이런 것들도 이제 회사에서 통으로 구매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프로젝트별로는 얼마나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아시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비용 스플릿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비용권이 발생했을 때 이 비용들을 이제 팀마다 각각 얼로케이션 함으로써 이게 어느 정도 그 사용 소요가 있고 이게 어떻게 그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분석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프로젝트 비용, 그러니까 향후에 다른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때 플래닝을 하실 때 이제 기초 자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정확히 참조할 자료가 없으니까 이제 그 향후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그 재무적으로 설계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기 되게 어렵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향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그때 그냥 예산이 얼마였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비슷하게 받으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뭐 10대비 물가가 올랐는데 이런 상황들이 잘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예전 프로젝트에서 어떤 비용이 인건비 얼마가 사용됐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많이 높아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이 좀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기초 정보들을 파악하시는데 조금 저희가 더 그런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보여드릴 사항은 이제 스펜딧을 활용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네, 비용 관리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순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용 법인카드를 뭐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사용될 그런 지출 방법에 대해서 먼저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스펜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법인카드나 개인카드 관리뿐만 아니라 뭐 세금 계산서, 인보이스,
그리고 기타 현금 지출들, 그리고 내부 증빙으로 필요한 그런 내부 증빙을 통해서 관리되는 지출 내역들도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그 지출 방법들을 뭐 어떤 게 쓰일지, 이 프로젝트에는 뭐 어떤 카드가 쓰일지, 뭐 이런 것들도 관리가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펜딧의 태그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프로젝트들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용자들이 이제 비용에 대해서 기입을 할 때 이게 어떤 프로젝트에 쓰이는 비용이다 같은 것들을 기입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태그 등록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스펜디 내에서 이제 활용한 비용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카드 쓴 내역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당 비용을 입력하고 이거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라인을 구성을 해서 그 제가 이제 만약에 그 프로젝트 ABC에 투입됐다고 하더라도 뭐 A의 비용을 얼마 쓸지, B의 비용을 얼마 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 그 프로젝트 매니저, 그다음에 프로젝트 오너에게 어떻게 리포팅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향후에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은 스펜딧의 간단하게 애널리틱스 기능을 통해서 이제 지금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비용이 쓰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내역들을 이제 그 ERP와 그 ERP와 연동을 함으로써 전표 입력을 자동화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을 입력하실 때 그런 기초 정보들,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 코드라든지 뭐 코스트 센터, 그리고 뭐 사원 코드나 부서 코드 같은 정보들을 이제 스펜디스과 ERP를 연동해서 이제 주고받을 수 있어서 그런 내역들도 이제 그 스펜디스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펜딧에서는 되게 다양한 그 지출 내역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프로젝트 비용 관리를 할 때 그 이제 비용들 발생하는 소스가 되게 많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뭐 법인카드나 개인카드 내역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인보이스 건이나 뭐 세금 계산서 건 아니면은 그냥 뭐 지급이체 요청 건들 뭐 개인에게 지급되는 거 외주 용역이나 뭐 프리랜서 비용들 이런 것들이 되게 그 관리가 많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소스 그 스펜딧에서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일반 그런 법인카드 내역들뿐만 아니라 뭐 세금 계산서나 인보이스 건들 이런 내역들도 간편하게 그 에러 없이 사용자들이 그 간편하게 비용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시는 인력에 대해서 그런 프로젝트 비용을 상신하실 때 그런 입력을 되게 간편하게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운영자분이 이제 그 프로젝트를 스펜딧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스펜딧의 태그 기능을 사용해서 그 프로젝트 등록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그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활성화 온오프 기능 토글이 있어서 이제 뭐 A라는 프로젝트가 시작했다. 그때 이제 켜놓으셨다가 이제 A라는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오프 시키심으로써 이제 사용자들한테 이제 뭐 그런 그 지금 프로젝트가 종료됐으니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은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항목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네이밍 관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그 프로젝트 코드 값을 통해서 ERP로 저희가 전표를 그 전송할 때 그때 이제 그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역들은 사실 저희가 ERP와 연동을 통해서 ERP 상에서 기준 정보,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만드셨다고 하면은 그 내역들을 이제 스펜디스로 자동으로 가져와서 이제 지금 이 프로젝트가 시작하니까 이거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기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용자는 이제 뭐 카드 내역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런 뭐 세금 계산서 건이 들어왔을 때 그 간단하게 그냥 이게 사용 용도가 어떤 거였고 이제 프로젝트명이 어떤 거였는지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역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지출 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고요. 그건 이따가 이제 데모 화면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시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할 것은 이제 뭐 이게 지금 어떤 프로젝트에 사용됐고 그 어떤 계정 과목 쓰는지 그리고 거기에 뭐 혹시나 뭐 참석자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메모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내역들을 스펜드에서 적으실 수가 있고요. 향후 이제 이런 내역들은 이제 그 용도를 정확히 기입한 경우에 이걸 이제 그 운영자 단에서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표 입력에 필요한 그런 주요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제가 지금 목격한 바에 따르면은 그 이제 프로젝트 비용 관리에 대해서 이제 뭐 사용자들이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게 어떤 프로젝트에 쓰였는지 이제 뭐 그 회계팀에서 트래킹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도 꽤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항들을 좀 원천 봉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사용자들이 비용을 올리게 되면은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때 제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지금 쓰였는지 그 해당 승인권자에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이게 지금 프로젝트 A에 사용된 비용은
뭐 지금 그 김프로님을 통해서 네, 그 김프로 PM님을 통해서 이제 그 제출하게 되고, 뭐 프로젝트 B의 경우는 뭐 박프로님을 통해서 제출하게 되고, 뭐 프로젝트 C의 경우는 뭐 정프로님 통해서 그 영업팀장 통해서 뭐 회계팀한테 제출하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승인 라인을 세팅해 놓으실 수가 있어서, 이런 내역들을 이제 프로젝트에 맞는 승인 라인을 구성하셔가지고 그거에 맞게 이제 비용 승인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역들을 네, 스펜디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지금 프로젝트별 승인 라인을 저장하고, 사용자는 간단하게 프로젝트별 승인 라인을 설정하시고 저장하고 검색하셔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역들을 통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승인 같은 것들이 되게 그 의사 결정권자 아니면은 그 담당자분한테 맞게 설정이 되게 네,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용 승인이 다 완료가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그 애널리틱 기능을 통해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 내에 그 어떤 프로젝트에 뭐 어떤 계정 광고별로 얼마의 비용이 쓰였다. 그런 내역들을 간단하게 이제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역들은 저희가 이제 그 엑셀 파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 내역들이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좀 그 깊게 분석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 익스포트를 통해 가지고 네, 그 내역들을 다 그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뭐 다른 경우는 뭐 이렇게 그런 애널리틱 툴이 있으시다. 그럼 그런 것도 이제 ERP와 연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그 활용하실 수 있게 하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API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PI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ERP에서 관리하는 기준 정보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젝트 코드나 뭐 코스트 센터, 그 사원 코드나 부서 코드, 아니면 뭐 다른 내역들을 ERP에서 스펜디스로 가져와서 이제 그런 기준 정보들을 이제 스펜디과 연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내역들이 스펜디 내에서 이제 지출 내역들이 만들어지고, 사용자가 이런 데이터들, 아까 같이 뭐 그런 그 어떤 프로젝트에 비용이 쓰이고 있고, 이게 어떤 항목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입력을 다 끝내게 되면은, 그래서 저희가 ERP 쪽에 전표 입력 자동화하는 지금 그, 네, 전표 입력을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생기는 그런 회계팀에서 많이 지금 그 고생을 하시는 그런 뭐 매입세 공제 내역에 대한 처리, 불공제 내역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도 네, 자동으로 네, 그 저희가 ERP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아까 그 프로젝트별로 승인 라인을 관리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이게 정말로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프로젝트 오너에게 승인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요즘에 그 이런 익스펜스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이제 프리 어카운팅 솔루션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비단 전표 입력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관리 회계를 하실 때 이게 어떤 프로젝트의 손익 계산이 어떻게 되고 어떤 부서에 대해서 손익이 어떻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저희가 네,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이제 프로젝트 비용 관리에 대한 네,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이제 그 스펜딧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프로젝트 비용에 대해서 입력을 할 수 있고, 그런 내역들이 어떻게 지금 그 프로젝트 오너분들이 승인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뭐 추가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은 제가 데모 화면 통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그 프로젝트 개발자의 계정으로 제가 만약에 접속했다고 가정을 하고 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스펜디스는 이렇게 이제 지출 내역들이 뜨게 되고, 제가 이제 그 4월 비용에 대해서 네, 한번 그 이제 제가 프로젝트 A에 대한 비용을 입력한다고 하면요. 제가 이제 4월에 대한 지출 내역들을 조회를 해서, 제가 뭐 이제 A에 사용한 지출 내역도 있고 B에 사용한 지출 내역도 있을 텐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A에 해당하는 그런 지출 내역들을 선택을 뭐 미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건의 지출들, 뭐 네 건의 지출들이 지금 제가 네, 프로젝트 A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치면은, 이 내역들을 이제 보고서에 한 번에 추가하셔가지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네, 이제 지금 제가 이거는 이제 A 프로젝트에 비용을 올리는 것들이라, 네, 그 네 가지 지출 내역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제출하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에 올릴지 승인 라인을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이건 A 프로젝트에 사용된 거다. 네, 제출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지금 안 한 게, 그, 이제 그 태그 항목,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로젝트에 사용된 내역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계정 과목을 제가 선택을 안 해놔서,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대한 지출 내역을 모두 선택을 해서, 이건 이제 프로젝트 A에 제 사용된 거기 때문에, 일괄 변경이란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기 이제 프로젝트 A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면은 이제 이 내역들은 이제 모두 다 프로젝트 A에 사용됐다. 이 내역들을 저희가 태깅을 하게 되고, 사용자분들은 여기서 이게 지금 어떤 항목으로 쓰인 건지 이제 계정 과목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지금 뭐 10대로 사용한, 네, 다시 지정을, 네,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 이제 지금 점심으로 프로젝트 A에 사용한 비용이고, 이제 뭐 맥도날드에서 네, 사용한 것도 저녁 식대로 네, 프로젝트 A에서 사용한 걸로 이제 기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기입하신 정보를 토대로 제가 제출 버튼을 눌러서 이게 지금 A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비용이다라고 그 김 PM님께 네,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프로젝트 뭐 B에 대한 비용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 B에 대한 보고서를 또 새로 생성을 하셔서 제가 프로젝트 B에 사용한 지출 내역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네, 한건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출 내역에서 일괄 변경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출 내역에 들어가셔서 네, 이게 점심 식대로 이거 교통비로 하겠습니다. 네, 교통비 유류대로 사용됐고, 뭐 프로젝트 A에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실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 B였죠. 네, 이렇게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네, 그래서 디플레이에 불러와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또 이 프로젝트 B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제출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사용자들은 이렇게 그 일괄로 변경하실 수도 있지만 이 지출건들이 한 건 한 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어떤 항목으로 쓰인 거고 이건 어떤 프로젝트에서 쓰였다 이 내역들을 이제 선택함으로써 그 프로젝트 내용들을 다 이제 기입을 미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그 제출한 항목 중에 이제 프로젝트 A에 대한 비용은 김프로님한테 그리고 이제 B에 대한 항목들은 박프로님한테 이제 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프로젝트 승인권자, 아까 제가 보고서를 상신한 지금 그 프로젝트 A에 대한 그 오너이신 그 이제 네, 그 김프로님이 지출 내역들을 보고서 내역을 보시고 나서 지금 이제 그 류코드라는 분이 지금 이제 프로젝트 A에 대한 비용 승인을 이제 저한테 올렸다. 이 내역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고서 이건 우리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게 아닌데 하면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부분 반려 처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비용 승인 내역들을 보셨으면은 승인 버튼을 통해 가지고 이거 회계팀에 이제 전달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팀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프로젝트 오너분이 이제 승인을 다 완료한 내역이니까 이제 한번 이제 뭐 규정이 혹시 뭐 위반된 게 있는지 아니면 뭐 계정 과목이 좀 잘못 입력된 게 있다든지 이런 내역들 한번 보시고 나서 승인 처리를 하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A에 대한 그 비용 승인 이런 것들이 다 끝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궁금하실 거는 이제 이 프로젝트 비용이 이제 잘 쓰이고 있는지 지금 예산 그 4월 달이나 3월 2달 동안 그 프로젝트 비용이 얼마 쓰였는지 한번 보시고 싶다. 그런 내역을 보시려면은 이제 저희가 그 이제 필터 내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한 지출 내역을 네,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 내역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태그 기능을 통해서 이제 뭐 프로젝트 A에 쓰인 비용, A 비용만 선택을 해서 선택을 누르시면은 여기 지금 이제 3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뭐 지금 그 임대료로 얼마가 나갔고 교통비나 뭐 식대비로 얼마가 쓰였고 이런 내역들을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형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뭐 일별로 지금 뭐 지출 내역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아, 임대료가 언제 뭐 4월 6일 날 발생을 했구나 이런 내역들을 좀 쉽게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주 단위로도 이렇게 좀 트래킹을 하시면서 아니면은 이제 월 단위로 이제 비용이 어떻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지 이런 내역들을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지금 3월 대비 이제 어떤 비용들이 좀 많이 쓰이고 있는지 보시면 이제 식대비는 뭐 전달이랑 비슷하게 쓰였지만 뭐 임대비는 뭐 어떤 연유 때문에 지금 이게 좀 많이 나가게 됐다.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금 이제 프로젝트에 얼마 정도의 비용이 쓰이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이제 그 프로젝트에 쓰인 내역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은 그럼 이제 엑셀 양식으로 제공이 돼서 제가 이런 정보들을 혹시 뭐 다른 목적으로 뭐 활용을 하고 싶으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그런 그 비용들에 대해서 집계를 해서 지금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을 때 지금 얼마의 비용이 쓰였고 그리고 지금 그 뭐 식대비로는 얼마가 나갔고 몇 개월짜리 프로젝트였고 식대가 얼마가 나갔고 임대료가 얼마가 나갔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내역들을 이제 향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지금 기초 정보로 활용하실 수 있게 네,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말씀드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 비용 관리가 어떤 것 때문에 어려운지 한번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스펜딩 기능 통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추적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네,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